아침에 일어나니까 비 오는 소리가 듣기 좋더라고요. 비 오는 날 좋아하세요? 빗소리 들으며 사연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민수야. 7년 만에 아들을 부르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돌아본 아들의 얼굴은 당황과 두려움으로 가득했어요. 아니에요. 저는 거짓말하려는 아들을 보며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7년 동안 미친 사람처럼 찾아다닌 아들이 바로 제 눈앞에 있는데 저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있었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그 순간이었어요. 휠체어에 앉은 70대 할머니가 제 아들을 꼭 붙잡으며 소리쳤습니다. 내 손자 건드리지 마. 민수는 내 손자야. 그때 깨달았어요. 제 아들이 7년 동안 다른 할머니의 손자 행세를 하며 살고 있었다는 걸. 그것도 이 동네에서 손꼽히는 부자 할머니의 유일한 가족이 되어서 말이에요. 왜 친부모에게는 연락 한 번 하지 않으면서 남의 할머니와는 3년째 한 집에서 살고 있는 걸까요? 대체 우리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모든 게 한 달 전 가게 앞에서 헤매던 그 할머니를 만나면서 시작됐습니다. 저는 67년생 정미숙이고 서울 강동구에서 남편과 함께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쓰는 이유는 도저히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7년 전 사라진 우리 아들 민수를 찾았는데 그 상황이 너무나 복잡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우리 아들 이야기부터 해야겠네요. 민수는 7년 전 25살이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계속되는 면접 탈락으로 우울증이 심해졌었어요. 그때 코로나까지 겹치면서 상황이 더 악화됐죠.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나갔다가 그냥 사라져버렸습니다. 핸드폰도 꺼져 있고 친구들도 모른다고 하고 아무런 단서가 없었어요. 남편과 저는 미칠 것 같았습니다.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했고 전단지를 만들어서 동네 곳곳에 붙이고 다녔어요. 심지어 TV 실종 신고 프로그램에도 나갔습니다. 그때 방송 나가면서 울면서 호소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민수야, 엄마가 잘못했다. 그냥 집에만 와라라고 말했는데 그 영상을 지금도 가끔 찾아서 봅니다. 처음 1-2년은 정말 미친 사람처럼 살았어요. 조금이라도 민수 같은 뒷모습이 보이면 뛰어가서 확인했고 밤잠도 제대로 못 이뤘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반찬 가게 일도 제대로 못할 정도였죠.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서 체념하게 됐습니다. 아마 안 좋은 일이 있었을 거라고 이제는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지난달 평범한 오후에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게 앞에서 70대로 보이는 할머니 한 분이 헤매고 계셨어요. 처음엔 길을 잃으신 것 같아서 도와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상태가 뭔가 이상했어요. 옷은 비싸 보이는 걸 입고 계셨는데 정신이 없어 보이시더라고요. 혹시 치매이신가 싶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르신,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라고 물어봤는데 대답을 제대로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가게 안으로 들어와서 반찬통을 만지기 시작했어요. 이것 좀 보지 마세요라고 했는데도 계속 만지시고 심지어 김치통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때부터 짜증이 나기 시작했어요. 할머니가 계속 이상한 행동을 하시니까 다른 손님들도 불편해하시더라고요. 어르신, 죄송하지만 나가주세요라고 말했는데 갑자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인지도 알아들을 수 없고 반찬을 집어던지기까지 하셨어요. 저도 화가 나서 진짜 나가세요. 장사 못하겠어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때 밖에서 고급 세단 한 대가 서더니 30대 남성이 내렸습니다. 정중하게 죄송합니다. 제가 모시고 있는 분인데 치매가 있으셔서요 라고 말하면서 할머니를 달래기 시작했어요. 할머니는 그 남성을 보자마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순한 양처럼 따라 나가시더라고요. 그 순간 뒷모습을 보는데 가슴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키, 체격, 걸음걸이가 우리 민수와 너무 비슷한 거예요. 특히 어깨를 약간 올리는 버릇까지 똑같았어요. 하지만 그때는 단순히 비슷한 사람이겠거니 했습니다. 세상에 닮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며칠 후부터 자꾸 그 남성이 생각났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그 뒷모습이 계속 떠올랐어요. 남편한테 여보, 그때 그 사람 우리 민수 같지 않았어? 라고 물어봤더니 또 시작이네라고 하면서 화를 내더라고요. 죽은 아이 생각 그만하고 현실을 받아들여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마음이 계속 불편했어요. 혹시나 해서 그 일대를 지나다닐 때마다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일주일 후에 또 봤어요. 이번에는 근처 대형마트에서였습니다. 똑같은 할머니가 마트 직원들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고 똑같은 남성이 나타나서 상황을 정리했어요. 이번에는 좀 더 가까이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측면 얼굴을 봤는데 정말 민수와 닮았어요. 코 모양, 턱선까지 비슷했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도 들었는데 할머니 이러시면 안 되죠라고 말하는 게 민수 목소리와 거의 똑같았어요. 그날 밤에는 정말 잠을 못 잤습니다. 다음 날부터는 아예 그 일대를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가게 일을 남편에게 맡기고 혹시나 해서 민수 사진도 가지고 다녔어요. 미친 짓이라는 걸 알면서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만약 정말 민수라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아니라면 내가 왜 이러고 있는지 답답했어요. 사흘 후 정말로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근처 종합병원 앞이었어요. 할머니와 그 남성이 병원에서 나오는 걸 봤습니다. 할머니가 휠체어에 앉아 계셨고 남성이 뒤에서 밀어드리고 있었어요. 이번엔 정말 확실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걸음걸이, 손짓, 심지어 고개를 갸웃하는 버릇까지 우리 민수와 똑같았어요. 특히 할머니를 대하는 태도가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진짜 손자가 할머니를 모시는 것처럼 세심하게 챙기더라고요. 병원 출입구에서 휠체어가 걸리지 않게 조심스럽게 밀고 할머니가 말씀하시면 고개를 숙여서 들으려고 하고요.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복잡해졌습니다. 만약 정말 민수라면 왜 우리한테는 연락하지 않는 걸까요? 그날 저녁 남편에게 또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나 오늘 또 봤어. 정말 민수 같아. 남편은 이번에는 아예 화를 냈어요. 당신 정말 미쳤어. 7년 전에 죽었을 수도 있는 아이를 아직도 찾고 다녀. 정신과에 가봐. 딸 민지한테도 전화해서 이야기했는데 엄마 그만 좀 해요. 오빠 일로 온 가족이 힘들었는데 이제 그만 잊고 살아요라고 하더라고요. 가족들이 다 반대하니까 더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혹시나 해서 그 일대 상인들한테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반찬 가게 사장이니까 근처 상인들과는 안면이 있거든요. 혹시 치매 할머니랑 젊은 남자 보신 적 있어요? 라고 넌지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놀라운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과일가게 사장님이 그 할머니 이 동네에서 유명해요. 엄청난 부자라던데라고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건설업해서 큰 돈 벌었는데 돌아가시고 할머니가 치매에 걸렸다더라고요. 안 됐어요. 그렇게 부자인데 자식들은 다 외국에 있고. 더 자세히 물어보니 할머니가 이 일대 건물 몇 채의 주인이라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리고 젊은 남자는 3-4년 전부터 할머니를 모시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시기를 계산해보니 민수가 실종된 게 7년 전이고 그 남자가 나타난 게 3-4년 전이면 실종 후 몇 년 후라는 얘기죠. 뭔가 연결되는 게 있는 것 같았어요. 그 후로는 정말 체계적으로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가게 준비를 하고 나면 그 일대로 가서 기다렸어요. 며칠 관찰해보니 규칙적인 패턴이 있더라고요. 오전 9시쯤 검은색 세단으로 할머니와 함께 나타나서 병원이나 마트, 은행 같은 곳을 다니고 오후 6시쯤에는 집으로 돌아가는 것 같았어요. 일주일 정도 지켜본 어느 날 정말 가까이에서 볼 기회가 생겼습니다. 할머니와 그 남성이 공원 벤치에 앉아서 쉬고 있었어요. 저도 다른 벤치에 앉아서 지켜봤는데 할머니가 갑자기 일어나서 비둘기들에게 과자를 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과자 봉지를 떨어뜨리셨어요. 그 남성이 봉지를 주우러 가는데 그때 옆모습을 완전히 볼 수 있었습니다. 코끝에 작은 점까지 민수와 똑같았어요. 그리고 할머니를 부축하는 모습, 할머니가 말씀하실 때 귀 기울이는 모습이 너무 다정했어요. 우리 민수가 원래 그런 아이였거든요. 할머니, 할아버지 정말 잘 모셨어요. 그때 마음이 정말 복잡했습니다. 만약 저 사람이 정말 민수라면
왜 우리는 찾지 않는 걸까요? 7년 동안 얼마나 걱정했는데 이렇게 편안하게 다른 할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동시에 민수가 건강해 보이고 안정된 모습이어서 안도도 됐고요. 며칠 후에는 용기를 내서 조금 더 가까이 가봤습니다. 할머니와 그 남성이 약국에서 나오는 걸 따라가 봤어요. 약국 사장님한테 나중에 물어보니 할머니가 치매약을 받아가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남성이 직접 약을 챙겨드리고 복용 시간도 관리한다고 했어요. 참 효자예요. 진짜 아들보다 더 잘해드려요라고 약사님이 말씀하셨어요. 할머니 진짜 아들들은 연락도 잘 안 하는데 저 젊은이는 정말 정성스럽게 모셔드려요. 요즘 보기 드문 일이죠. 그 말을 들으니 더 확신이 들었어요. 우리 민수가 맞다면 저런 효심은 당연한 거니까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원망스럽기도 했어요. 다른 할머니는 그렇게 잘 모시면서 왜 친부모한테는 연락 한 번 안 하는 거죠? 7년 동안 얼마나 걱정했는데, 얼마나 찾아다녔는데. 밤마다 울면서 민수야, 엄마가 뭘 잘못했니? 라고 혼자 중얼거렸는데. 어느 날은 정말 가까이 가서 확인해보고 싶어서 용기를 냈습니다. 할머니와 그 남성이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있길래 저도 그 카페에 들어갔어요. 다른 테이블에 앉아서 슬쩍슬쩍 봤는데 할머니가 민수야라고 부르는 게 들렸어요. 그때 정말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 남성도 네, 할머니라고 대답하더라고요. 목소리가 완전히 우리 민수 목소리였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치매시니까 그냥 아무나 민수라고 부르는 건지 아니면 정말 이름이 민수인 건지 확실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순간 거의 확신했습니다. 저 사람이 우리 민수라고. 그날 밤에는 정말 잠을 못 잤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달려가서 민수야 라고 부르고 싶었지만 만약 다른 사람이면 어떡하죠? 그리고 설령 민수가 맞다고 해도 7년 동안 연락 안 한 이유가 있을 텐데 갑자기 나타나면 민수도 당황할 거고요. 남편한테는 더 이상 말하지 않기로 했어요. 어차피 믿지도 않고 화만 내니까요. 혼자서 계속 관찰하면서 확실한 증거를 잡고 싶었어요. 그래서 며칠 더 지켜봤는데 갈수록 확신이 들었습니다. 걸음걸이, 손짓, 표정까지 모든 게 우리 민수와 똑같았어요. 그 후 며칠 동안은 정말 체계적으로 관찰했습니다. 가게 일은 남편에게 맡기고 아침 일찍부터 그 일대에서 기다렸어요. 할머니 집이 어딘지도 대충 파악했고 매일 비슷한 시간에 나와서 병원이나 마트를 다니는 패턴도 익혔어요. 그런데 관찰할수록 더 확신이 들었습니다. 특히 그 남성이 할머니를 대하는 방식이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할머니가 갑자기 엉뚱한 행동을 하셔도 전혀 당황하지 않고 차근차근 달래드리고 할머니 말씀을 끝까지 들어드리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정말 진심 같았어요. 우리 민수가 어릴 때부터 할머니들을 정말 좋아했거든요. 길에서 넘어진 할머니 있으면 꼭 일으켜드리고 무거운 짐 들고 계시면 대신 들어드리고 그랬어요. 어느 날은 할머니가 마트에서 갑자기 울기 시작하셨어요. 아마 치매 때문에 혼란스러우셨나 봐요. 그때 그 남성이 할머니를 안아드리면서 괜찮아요, 할머니. 제가 여기 있어요라고 달래는 모습을 봤는데 정말 친손자 같았어요. 주변 사람들도 참 효자네라고 수군거리더라고요. 근처 파출부 아줌마와도 친해졌어요. 그분이 할머니 집 청소를 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넌지시 물어보니 그 젊은이 정말 착해요. 할머니를 진짜 아들처럼 모셔드려요. 요즘 친아들도 저렇게 안 하는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3년 전부터 아예 할머니 집에서 같이 살고 있어요. 할머니가 혼자 계시기 힘드시니까요. 3년 전이면 민수가 실종된 지 4년 후예요. 그때부터 할머니와 함께 살기 시작했다는 거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파출부 아줌마가 할머니가 가끔 그 젊은이를 민수야라고 부르세요. 처음엔 이상했는데 치매 때문에 돌아가신 손자 이름을 부르시는 것 같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어요. 할머니가 부르는 민수가 정말 우리 민수 이름인 건지 아니면 돌아가신 할머니 손자 이름인 건지 헷갈렸어요. 하지만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많은 게 일치했어요. 이름도 민수고 외모도 비슷하고 성격도 비슷하고
그 무렵 정말 가까이에서 볼 기회가 생겼습니다. 할머니와 그 남성이 은행에서 나오는데 할머니가 갑자기 넘어지셨어요. 저도 모르게 어머 하고 달려갔어요. 그 남성도 깜짝 놀라서 할머니를 부축했는데 그때 정면으로 얼굴을 봤습니다. 100% 우리 민수였어요. 7년이 지나서 좀 성숙해지긴 했지만 눈, 코, 입 모든 게 똑같았어요. 특히 당황했을 때 눈썹을 찌푸리는 표정까지 어릴 때 그대로였어요. 저도 모르게 민수야. 라고 말이 나올 뻔했는데 간신히 참았어요. 대신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민수가 저를 봤는데 잠깐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혹시 저를 알아본 건 아닐까요? 하지만 금세 정중하게 네,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하고 할머니를 부축해서 가버렸어요. 그 순간 목소리를 듣고 완전히 확신했습니다. 우리 민수 목소리 맞아요. 그날 밤에는 정말 잠을 못 잤어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머리가 복잡했어요. 기쁜 마음과 원망스러운 마음이 동시에 들었어요. 민수가 살아있다는 게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지만 동시에 왜 7년 동안 연락하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우리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얼마나 찾아다녔는데. 남편한테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또 화낼 게 뻔해서 참았어요. 대신 며칠 더 관찰해서 확실한 증거를 잡고 싶었어요. 그래서 계속 따라다녔는데 어느 날 정말 놀라운 장면을 봤어요. 할머니가 공원에서 갑자기 우리 민수 어디 갔지? 라고 중얼거리시는 거예요. 그때 그 남성이 할머니, 제가 여기 있잖아요 라고 대답했어요. 할머니가 아 그래. 우리 민수가 여기 있네라고 하시면서 안심하시더라고요. 그 대화를 듣고 뭔가 알 것 같았어요. 할머니가 치매로 돌아가신 손자를 그리워하는데 우리 민수가 그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 아닐까요? 하지만 왜 하필 우리 민수가 그런 일을 하게 됐을까요? 그리고 왜 우리한테는 연락하지 않는 걸까요? 점점 더 궁금해졌어요. 혹시 민수가 뭔가 부끄러운 일이 있어서 연락하지 못하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우리가 싫어서 일부러 피하는 건 아닐까요? 그런 생각을 하니 가슴이 아팠어요. 민수가 실종되기 전에 취업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때 저희도 빨리 취업해야지 언제까지 놀 거야? 라고 재촉했었어요. 혹시 그런 게 부담이 돼서 집을 나간 건 아닐까요? 그리고 지금도 성공하지 못한 자신이 부끄러워서 돌아오지 못하는 건 아닐까요? 근처 사람들한테 더 자세히 물어봤어요. 할머니가 정말 부자라는 건 확실했어요. 이 일대 건물 몇 채 주인이고 남편이 건설업으로 큰 돈을 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자식들이 다 해외에 나가 있어서 연락이 뜸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젊은 남성을 고용해서 모시고 있다는 거였어요. 월급도 많이 준다던데요 라고 누군가 말하더라고요. 할머니가 워낙 외로워하시니까 아예 같이 살면서 돌봐드리는 대가로 상당한 돈을 주신다고 해요. 그 말을 듣고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혹시 민수가 돈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정말 할머니가 불쌍해서 돌봐드리는 건 아닐까요? 어느 날은 할머니와 민수가 함께 쇼핑하는 모습을 봤어요. 할머니가 옷가게에서 이것저것 보시는데 민수가 옆에서 이 색깔이 할머니한테 잘 어울려요 라고 말하면서 도와드리더라고요. 정말 친손자 같았어요. 할머니도 민수 말을 잘 들으시고 두 분이 정말 가족 같아 보였어요. 그 모습을 보니 더 혼란스러웠어요. 기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민수가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안심이 되기도 했지만 왜 우리한테는 그런 따뜻함을 보여주지 않는지 서운했어요. 7년 전에 집을 나갈 때도 아무 말 없이 갔는데 지금도 아무런 연락이 없고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용기를 내서 직접 접근해 보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숨어서 지켜볼 수만은 없었어요. 확실히 하고 싶었거든요. 혹시라도 제가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정말 민수가 맞다면 왜 이런 상황이 된 건지 직접 물어보고 싶었어요. 드디어 용기를 내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멀리서만 지켜볼 수는 없었어요. 확실히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더 관찰해보니 민수와 할머니는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병원에 가시더라고요. 할머니 정기검진 때문인 것 같았어요. 그때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화요일 오전
평소보다 일찍 병원 근처에서 기다렸어요. 손에는 민수 어릴 때 사진을 들고 있었어요. 만약 다른 사람이라면 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확인해 볼 생각이었거든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7년 만에 아들을 만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설레기도 하고 만약 아니라면 어떡하나 싶어서 불안하기도 했어요. 오전 10시쯤 검은색 세단이 나타났어요. 민수로 추정되는 남성이 운전석에서 내리더니 뒷자리 문을 열고 할머니를 부축해서 내려드렸어요. 할머니는 오늘도 휠체어를 타고 계셨어요. 제가 슬금슬금 따라가면서 기회를 노렸는데 할머니가 병원에 들어가신 후 민수가 차 옆에서 전화를 받고 있었어요. 그때였어요. 정말 가까이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전화 받으면서 웃는 모습, 머리를 극적이는 버릇까지 완전히 우리 민수였어요.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민수야 라고 부르고 있었어요. 민수가 깜짝 놀라서 돌아봤어요. 전화를 끊고 저를 쳐다보는데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몇 초 동안 서로 말을 못하고 그냥 쳐다만 봤어요. 제 눈에서는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민수야, 정말 너구나. 엄마야, 민수야. 민수가 당황해서 아니에요. 저는 하면서 부인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목소리 떨리는 것까지 어릴 때 거짓말할 때와 똑같았어요. 민수야, 엄마야. 7년 동안 얼마나 찾았는데. 어디 있었어? 왜 연락 안 했어?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민수도 결국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하고 작은 목소리로 부르더니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그때 7년 만에 들어보는 엄마라는 말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얼마나 그리웠는데, 얼마나 듣고 싶었는데. 왜 연락 안 했어? 우리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아빠는 머리가 다 하얘졌어. 너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쏟아져 나오는 말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 참았던 서운함, 걱정, 그리움이 한꺼번에 나왔어요. 민수가 엄마 여기서 말하기 그러니까 다른 데 가요라고 했어요. 하지만 할머니가 병원에 계시잖아요. 할머니는 어떻게? 하니까 30분 정도 시간 있어요. 근처 카페에서 이야기해요라고 하더라고요. 카페에 앉아서 민수 얼굴을 자세히 봤어요. 7년 전보다 훨씬 성숙해져 있었어요. 그때는 아직 애기 같았는데 이제는 완전한 어른이 돼 있었어요. 살도 좀 찌고 얼굴색도 좋아 보였어요. 7년 전 우울증에 시달릴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민수야, 그동안 어디 있었어? 왜 연락 안 했어? 민수가 한참 말을 못하더니 엄마 정말 미안해요. 그때 정말 힘들었어요 라고 했어요. 취업도 안 되고 집에서는 계속 재촉하고 친구들은 다 취업하고 정말 죽고 싶었어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어요. 그때 저희가 너무 재촉했나 봐요. 그래서 집을 나간 거야? 네. 한강에 갔어요. 정말 죽으려고 했어요.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할머니를 만났어요. 할머니를? 네, 지금 모시고 있는 할머니요. 그때 할머니도 한강에 계셨어요. 치매 초기셨는데 집을 나와서 헤매고 계셨어요. 저를 보시더니 갑자기 울면서 민수야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민수가 계속 설명했어요. 할머니가 저를 붙잡고 울면서 민수야, 어디 갔었니? 할머니가 얼마나 기다렸는데라고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알았는데 할머니 손자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는데 이름이 민수였어요. 그리고 저랑 나이도 비슷했고요. 그래서 처음엔 잠깐만 도와드리려고 했어요. 할머니를 집까지 데려다 드리고 가려고 했는데 할머니가 저를 놓아주지 않으시더라고요. 민수야, 이번엔 가지 마라고 하시면서 울고. 그래서 하루만 더 있어주기로 했어요. 그게 3년이 됐다는 거였어요. 할머니가 혼자 계시기 힘들어하시고 진짜 자식들은 연락도 잘 안 하고 민수만 의지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처음엔 정말 며칠만 있어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너무 외로워하시고 저를 진짜 손자처럼 대해주시니까. 그리고 저도 그때 갈 곳이 없었어요. 그럼 우리한테는 왜 연락 안 했어? 엄마, 정말 미안해요. 처음에는 빨리 연락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더 어려워졌어요. 7년이나 지났는데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민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할머니한테서 월급도 많이 받고 있다면서.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할머니가 많이 주세요. 아무래도 24시간 함께 있으면서 돌봐드리니까요. 그리고 할머니 재산 관리도 일부 맡고 있어요. 그 말을 듣고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기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민수가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건 다행이지만 7년 동안 우리를 걱정시킨 것에 대한 미안함보다는 변명이 앞서는 것 같아서 서운했어요. 할머니 진짜 자식들은 뭐해? 해외에 계세요. 1년에 한두 번 연락 오는 정도예요. 할머니 치매가 심해지면서 더 연락이 뜸해졌어요. 아마 귀찮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때 민수 휴대폰이 울렸어요. 할머니 검진 끝나셨나 봐요. 가봐야 해요. 민수야, 집 주소 알려줘. 아빠한테도 얘기해야지. 민수가 망설이더니 엄마 조금만 시간 주세요. 할머니한테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생각해 볼게요 라고 했어요. 뭘 생각해? 그냥 진실대로 말하면 되잖아. 그게. 할머니가 저를 진짜 손자로 생각하고 계세요. 갑자기 사실을 말씀드리면 충격받으실까봐. 결국 그날은 연락처만 주고받고 헤어졌어요. 민수가 일주일만 시간을 주세요. 할머니한테 차근차근 설명해 볼게요 라고 했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한테 이야기했더니 처음엔 믿지 않더라고요. 정말이야? 진짜 민수야? 하면서 울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후였어요. 일주일이 지나도 민수한테서 연락이 없었어요. 일주일이 지나도 민수한테서 연락이 없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혹시 다시 사라진 건 아닐까 싶어서 그 일대를 다시 찾아가 봤습니다. 다행히 민수와 할머니는 평소와 다름없이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를 피하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제가 나타나면 재빨리 다른 길로 가버리더라고요. 남편은 그냥 집에 찾아가자고 했지만 저는 조금 더 기다려보고 싶었어요. 민수가 할머니한테 설명하는 게 쉽지 않을 거라는 건 이해했거든요. 하지만 2주가 지나도록 연락이 없자 정말 답답했어요. 그래서 직접 할머니 집 근처에서 기다렸다가 민수를 붙잡았어요. 민수야, 왜 연락 안 해? 엄마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민수가 정말 미안해하면서 엄마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할머니 상태가 요즘 더 안 좋아지셔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라고 했어요. 어떻게 안 좋아지는데? 민수 설명으로는 할머니 치매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고 했어요. 예전에는 가끔 정신이 맑을 때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거의 혼란스러워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진짜 손자 민수로 완전히 믿고 계시는데 갑자기 사실을 말하면 큰 충격을 받으실 수도 있다고 걱정하고 있었어요. 그럼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할머니를 속이면서. 엄마, 속이는 게 아니에요. 할머니가 행복해 하시는데 굳이 상처를 드릴 필요가 있을까요? 민수 말에 일리는 있었지만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할머니도 중요하지만 친부모는 어떡하라는 거죠? 그때 민수가 엄마 사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라고 했어요. 할머니 진짜 자식들이 요즘 연락을 자주 해요. 할머니 상태가 안 좋아졌다는 소식을 듣고 갑자기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무슨 말인지 물어보니 할머니 재산 때문인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가 워낙 많은 재산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동안은 건강하시니까 신경 안 썼나 봐요. 그런데 치매가 심해지니까 갑자기 재산 관리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한테도 누구냐고 캐묻고 할머니한테서 얼마나 받는지 추궁하고. 그 얘기를 듣고 좀 무서워졌어요. 혹시 민수가 곤란한 상황에 처하는 건 아닐까요? 민수야, 그럼 차라리 그만두고 집에 와. 괜히 복잡한 일에 휘말리지 말고. 하지만 민수는 할머니를 혼자 두고 갈 수 없어요. 지금 저 말고는 할머니를 진심으로 돌봐줄 사람이 없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날 밤 남편과 상의했어요. 여보, 민수가 이상한 일에 휘말리는 것 같아. 차라리 데려와야 하는 거 아니야? 남편도 걱정스럽다고 했어요. 7년 만에 찾은 아들인데 또 잃을 수는 없지. 내일 같이 가서 확실히 정리하자. 다음 날 남편과 함께 할머니 집 근처에서 기다렸어요.
민수가 할머니와 함께 나오는 걸 보고 접근했어요. 민수가 깜짝 놀라면서 아빠 라고 부르더니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남편도 7년 만에 보는 아들에게 이 녀석아 어디서 뭐하고 살았어? 라고 하면서 껴안았어요. 그런데 그때 할머니가 갑자기 이 사람들 누구야? 우리 민수 괴롭히지 마. 라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민수를 감싸면서 내 손자 건드리지 마. 라고 하시더라고요. 상황이 너무 복잡해졌어요. 할머니는 민수를 보호하려고 하시고 저희는 아들을 데려가고 싶고 민수가 할머니를 달래면서 할머니 괜찮아요. 제가 아는 분들이에요 라고 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안 돼. 민수 데려가면 안 돼. 라고 하시면서 울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할머니도 민수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계시는 게 분명했거든요. 결국 그날은 할머니를 집까지 모셔다 드리고 나서 따로 만나기로 했어요. 저녁에 가족들끼리 만났는데 딸 민지도 왔어요. 민지가 오빠를 보고 오빠 정말 바보 같아. 왜 이제야 연락해? 라고 하면서 울더라고요. 가족이 함께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민수가 그동안의 일을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7년 전 실종 당시에 정말 자살을 생각했었다는 것, 한강에서 할머니를 만나게 된 경위, 그리고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처음에는 정말 며칠만 도와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너무 외로워하시고 저를 놓아주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그때 갈 곳이 없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가족 같은 관계가 됐어요. 남편이 그래도 친부모한테 연락은 했어야지라고 했더니 민수가 정말 죄송해요. 처음에는 빨리 연락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할머니를 버리고 갈 수도 없고 민지가 오빠는 항상 그래. 남 생각만 하고 정작 가족은 생각 안 해라고 핀잔을 줬어요. 맞는 말이었어요. 민수는 어릴 때부터 착하긴 했지만 때로는 지나치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느라 정작 가족에게는 소홀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며칠 후 정말 큰 문제가 터졌어요. 할머니 진짜 자식들이 한국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민수한테서 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엄마, 큰일 났어요. 할머니 아들, 딸이 갑자기 나타났어요. 저를 사기꾼이라고 하면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해요. 바로 달려가 봤더니 할머니 집 앞에 고급차 2대가 서 있었어요. 안에서는 큰 소리로 말다툼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수가 나와서 엄마 어떡해요? 할머니 아들이 제가 할머니를 속여서 돈을 빼돌렸다고 해요라고 하더라고요. 할머니 아들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당신들이 누구세요? 혹시 이 사기꾼과 한패인가요?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 아이 어머니입니다 라고 했더니 그럼 더 잘 됐네요. 당신 아들이 우리 어머니를 속여서 3년 동안 돈을 뜯어냈어요. 고발할 겁니다. 민수가 사기가 아니에요. 할머니를 정성껏 돌봐드린 대가로 정당하게 받은 거예요 라고 해명했지만 그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치매인데 무슨 정당한 대가야? 이용한 거지. 그때 할머니가 나오셨어요. 이 사람들 누구야? 왜 우리 민수를 괴롭혀? 할머니 아들이 어머니, 저 김민철이에요. 아들라고 했는데 할머니가 내 아들은 민수야. 당신 누구야? 라고 하시더라고요. 상황이 정말 심각해졌어요. 할머니는 친아들도 알아보지 못하시고 민수만 찾으시고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어요. 동시에 우리 민수가 정말 위험한 상황에 처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할머니 진짜 자식들이 변호사까지 대동해서 나타났어요. 할머니 아들 민철 씨와 딸 은주 씨인데 둘 다 해외에서 사업한다면서 정말 무섭게 나왔어요. 3년 동안 우리 어머니한테서 받은 돈 다 토해내고 사기 혐의로 고발할 거예요 라고 하더라고요. 민수가 정당한 대가였어요. 할머니를 24시간 돌봐드렸고 계약서도 있어요 라고 해명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어머니가 치매인데 무슨 계약이 유효해요? 판단 능력이 없으신 분을 이용한 거잖아요. 변호사도 이런 경우 계약 무효 소송과 함께 사기 고발이 가능합니다라고 거들었어요. 더 큰 문제는 할머니 상태였어요. 진짜 자식들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시고 오히려 내 민수 괴롭히지 마.
라고 하시면서 우리 민수만 찾으셨어요. 민철 씨가 어머니, 저 아들 민철이에요 라고 해도 내 아들은 민수야. 당신 누구야?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정말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한편으로는 할머니가 우리 민수를 그렇게 의지하고 계시는 게 고맙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진짜 자식들이 불쌍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민수가 큰 곤란에 빠질까봐 걱정됐어요. 은주 씨가 어머니 상태가 이렇게 심한데 왜 연락 안 했어요? 보호자 동의 없이 마음대로 돌봤다고요? 라고 따졌어요. 민수가 연락처를 몰랐어요. 할머니께서 자식들 연락처를 말씀해주지 않으셨고 라고 했더니 거짓말 말아요. 어머니 핸드폰에 다 저장되어 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할머니가 일부러 자식들 연락처를 감추셨던 거더라고요. 치매 초기에 자식들이 자주 연락해서 요양원에 가라고 했는데 할머니가 싫어하셔서 연락을 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는 정말 몰랐던 거였어요. 경찰까지 와서 조사하게 됐어요. 민수가 사기꾼인지 확인한다면서 그동안의 경위를 다 조사했어요. 다행히 민수가 받은 돈들이 다 정당한 급여와 관리비였고 할머니 재산을 빼돌린 건 아니라는 게 확인됐어요. 하지만 문제는 계약의 유효성이었어요. 변호사가 치매 환자와의 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 동의 없이 체결된 계약은 더욱 그렇죠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민수가 그동안 받은 돈을 반환하라고 요구했어요. 수천만 원이 넘는 큰 돈이었어요. 민수가 그 돈은 다 할머니 병원비, 생활비로 썼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쓴 게 아니라고요라고 해명했지만 증명할 수 있어요? 영수증 다 있어요? 라고 하면서 계속 압박했어요. 3년 동안의 모든 지출을 증명하라는 게 말이 되나요? 그런데 정말 가슴 아픈 건 할머니 반응이었어요. 진짜 자식들이 와서 민수를 데려가려고 하니까 안 돼. 민수 가면 안 돼. 라고 하시면서 울기 시작했어요. 민수야, 할머니 버리고 가는 거야? 할머니는 민수 없으면 어떻게 살아? 민수도 울면서 할머니, 제가 어디 안 가요. 계속 할머니랑 같이 있을게요 라고 했어요. 하지만 민철 씨가 이제 우리가 어머니를 모실 겁니다. 당신은 그만 나가세요 라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그동안 어디 계셨어요? 할머니가 외로워하실 때는 어디 있다가 지금 와서 그러세요? 은주 씨가 저희도 사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남을 들이는 줄 알았으면 진작 왔죠 라고 하더라고요. 남이 아니에요. 3년 동안 친손자처럼 모셨는데. 친손자처럼요? 돈 받고 한 일인데 무슨 친손자처럼이에요? 말이 안 통했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민수가 그냥 돈 받고 일한 간병인일 뿐이었어요. 며칠 후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민수가 밤늦게 전화해서 엄마 할머니가 응급실에 계세요. 스트레스 때문인 것 같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바로 병원에 달려갔는데 할머니가 의식을 잃으신 상태였어요. 의사가 극심한 스트레스와 혼란으로 인한 것 같습니다. 치매 환자에게는 환경 변화가 큰 충격이 될 수 있어요 라고 했어요. 민철 씨와 은주 씨도 와 있었는데 서로 민수 때문이라고 아니다 자기들 때문이라고 다투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깨어나셨을 때 첫마디가 민수 어디 있어? 였어요. 민수가 여기 있어요. 할머니라고 하니까 안심하시면서 민수 손을 꼭 잡으셨어요. 반대로 민철 씨가 다가가면 이 사람 누구야? 낯선 사람 왜 와? 라고 하시면서 겁내셨어요. 그 모습을 보고 민철 씨가 이상하네. 어머니가 왜 저를 못 알아보시지? 라고 중얼거렸어요. 의사가 치매가 진행되면서 최근 기억은 남아있지만 오래된 기억은 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3년 동안 함께 지낸 분은 기억하지만 오랫동안 못 본 가족은 잊어버리실 수 있어요 라고 설명했어요. 그때부터 분위기가 조금 바뀌었어요. 은주 씨가 그럼 어머니한테는 정말 저 사람이 필요한 건가요? 라고 물어봤어요. 의사가 지금 상태에서는 환자를 안정시키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익숙한 사람과 함께 있는 게 좋겠어요 라고 했어요. 민철 씨가 민수한테 계속 어머니를 돌봐주실 수 있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민수가 네, 그럼요. 할머니를 정말 사랑해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때 민철 씨 표정이 좀 누그러졌어요.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저희가 몰랐네요. 하지만 여전히 법적인 문제는 남아 있었어요. 할머니 재산 관리를 누가 할 것인지, 민수의 지위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변호사는 정식으로 후견인 지정을 받거나 가족들과 합의해서 돌봄 계약을 새로 체결하는 방법이 있다고 했어요. 지금 상황이 정말 복잡해요. 할머니는 민수 없으면 안 되시는 상태고 진짜 자식들도 어머니를 사랑하지만 현실적으로 돌볼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민수는 할머니를 진심으로 사랑하지만 법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남이고요. 민철 씨가 어머니를 계속 돌봐주시면 정식으로 급여를 드리겠어요. 대신 저희도 어머니 상태를 확인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제안했어요. 나쁘지 않은 조건이지만 저는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우리 민수가 7년 만에 돌아왔는데 여전히 다른 가족을 더 우선시하고 있어요. 물론 할머니가 불쌍하고 민수의 마음도 이해하지만 친부모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걸까요?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건가요? 남편은 민수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자고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들에게 할머니를 포기하고 가족에게 돌아오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아들의 선택을 끝까지 지켜봐야 할까요?